네, 비가 오는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지경영 박사입니다. 요즘 기후 변화가 되게 심하죠. 왜 이런지 우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들 알죠. 인간이 너무 오염을 많이 시켜서 그래요. 인간이 오염을 많이 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오염의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소돼지 닭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육류를 너무 많이 먹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잘 못 모이는 상황에서도 고깃집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거든요. 고깃집은 꽉꽉 차 있어요. 아마 가정에서도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들이 먹는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물 사료라는 그 소들을 먹이는 사료에는 곡물 사료라는 넷대루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소가 먹을 게 아니고 사람이 먹어야 할 곡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소가 먹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또 그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에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에서 나오는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추동물들의 트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 석유 이런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걸까요? 스스로 손에다 가슴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류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해답은 자연식에 있다라고 하는데 자연식 그러면 보통 어떤 개념을 가지세요? 채소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치아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육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사실 나오거든요.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늑대나 이런 동물들처럼 우리가 육류를 주로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전부 송곳니처럼 뾰족뾰족한 이빨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치아만을. 근데 우리 치아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우리 치아 구조는 코끼리의 치아 구조나 소의 치아 구조나처럼 찢고 빡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물어뜯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강 구조에 맞게 그 음식도 가려 먹는 것도 자연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책에 보게 되면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제 건강 케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순간에 빨리 이렇게 금세 몸이 개선되길 바라거든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어제까지는 정말 건강하다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암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10년, 7년에서 10년 이상의 꾸준한 그게 내 몸에 축적되면서 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고혈압, 당뇨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생기는 질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체질이 개선되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결국 내 세포가 바뀌는 식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가 결국 내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74페이지에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미네랄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우유 해가지고 우유에 대한 문제를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다뤄놨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보통 어때요? 우유 그러면은 되게 아이들 키를 키워야 돼, 키가 커야 되고 하니까 우유를 되게 많이 먹이거든요. 치즈나 근데 그런 것들
것들이 결코 우리 몸에 바람직하게 미네랄을 보충시켜주는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또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구화된 식사는 사실 초라한 식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서구화된 식사라고 한다면 꼭 뭐 이렇게 정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되게 희한한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갖가지 것 가지고 다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수박이 과일 안이 노란색도 수박이 개발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수박인지 뭐 호박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여간 그래요. 자연에서는 빨간 수박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걸 노란 수박을 만들어 갖고 또 대형 할인점에서 또 하얀 망고 그래 갖고 또 이렇게 뭐 세일을 해서 팔더라고요. 또 우리 사람들은 열광해서 또 먹겠죠. 결코 자연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는 망고가 안 날까요? 망고가 자랄 수 없는 기후 조건이고 토양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망고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망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망고는 우리 체질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땅에서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되고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자연적인 거고요. 또 이제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설탕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설탕은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모든 음식이 다 달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몸에서 빼나가는 건 미네랄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제 얘기 중에서 즐거운 얘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뭐 책들이 그래요, 사실. 그리고 우리 현실 자체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유해 미네랄을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을 조심하라 해가지고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식중독 사고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들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식중독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 어릴 때에 비해서 많이 나왔을까요? 냉장고도 발달돼 있고 요즘은 얼마나 뭐 각 가정마다 또 냉동고를 또 따로 관리를 설치해 두고요. 또 김치 냉장고도 따로 설치를 해 두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식중독이 많이 생길까요? 이거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서 장 균층이 다 무너져서 버텨낼 수 있는 힘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에 가서 청국장을 시키면 어릴 때 먹던 그 쾌쾌한 냄새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뭐 그것도 뭐 화학 처리를 해서 뭐 냄새만 안 나고 성분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연 청국장을 먹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은 꼭 그 똑같은 맛과 뭐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의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추억이거든요. 추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콩국수를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상되듯이 콩국수가 좋아서 막 먹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날 때 콩국수가 그리워지듯이 추억인데 이제 그런 추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특히 되게 슬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도대체 요즘 아이들은 딸기가 겨울에 나는 음식으로 알고 있다, 과일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딸기가 왜 겨울에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네랄이고 뭐고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해 물질을 빼내야 돼요. 그 빼내는 작용을 하는 것도 뭐라고요?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일본인 저자는 뭘 얘기했냐면 단식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한 챕터를 빌어가지고 단식을 꼭 해라 좀. 단식을 할 때 이제 망간과 마그네슘 이게 다이어트에도 꼭 필요하고 해독 작용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마그네슘하고 망간을 좀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또 비만 얘기 나오면 대한민국 여성들이나 대한민국 여성뿐이 아니고 나이를 불문하고 목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인천에 가서 만난 분도 하는 얘기가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데도 이 다이어트에는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다이어트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챕터 5에 보시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로 암을 예방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암도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뭐 좋은 영양소인데 미네랄인데 그것도 사실은 뭐 암에도 되게 효과가 많죠. 그래서 이 책 1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의 원인과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 그래서 폐암에는 비타민 A, C, E 함, 엽산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고요. 또 대장암에는 뭐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C, 유산균, 간암에는 아연, 단백질, 비타민 A, C, 그다음 위암에는 뭐 엽산, 단백질, 자궁암 이런 데는 셀레늄, 비타민 C, 뭐 피부암에는 비타민 A, 셀레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 또 연구에 의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소한 얘기들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네랄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임신과 태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하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거나 임신할 할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또 뭐 둘째, 셋째, 넷째 다둥이들 혜택이 많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미네랄을 충분히 특히 아연과 셀레늄 같은 경우는 아이 건강하고 직결이 된답니다.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아연, 셀레늄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콩류, 야채류 뭐 이런 것들은 쭉 나오는데 결국 거기서도 미네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오늘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이 미네랄에서 이쪽이에요. 이쪽 계열인데 칼슘은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네랄을 인체 구성에 있어 이렇게 이제 딱 미네랄을 딱 정리해 놓은 이 표가 이 책에 있었는데 인체 구성에 있어서 3.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신체 구성 요소와 기능을 조절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의 하나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미네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미네랄이 있고 미량 미네랄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독성 미네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성 미네랄이라고 해갖고 전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 안전한 양, 그게 이제 호메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양까지는 우리 인체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양이 오버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독성 미네랄에는 비소, 그다음에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납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 미네랄로 있고요.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건 자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미량 정도는 뭐 우리 몸에도 다 필요한 것들인데요. 꼭 없으면 좋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이제 칼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제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현대인들로서 칼슘 제제 종류 한 가지 정도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칼슘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칼슘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안 하고 결핍됐을 때 칼슘이 결핍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정의된 게 있는데 골절, 충치, 골다공증, 구루병, 골련화증, 관절염, 신경과민, 불면, 근육경련과 통증, 위산분비저하, 알레르기, 설사,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질병들이 다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함유식품에는 뼈째 먹는 생선, 뼈째 먹는 생선이 뭐가 있죠? 멸치가 있죠. 그 다음에 푸른 잎채소, 콩류, 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뼈째 먹는 생선이 뭐 뱅어도 있고 병어포도 있고 멸치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칼슘의 왕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멸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멸치가 칼슘의 왕이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짬을 두고 이제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햇빛에 말렸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합성이 돼서 뼈에 칼슘 성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멸치는
쪄내거든요. 비타민 D가 없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뼈에 안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예전만큼 뭐 그게 많지 않다는 거지 뭐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옛날만큼 칼슘의 왕이 멸치라는 얘기는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작은 뱅어포 같은 것들이 그건 지금 뱅어포는 아직도 쪄서 말리진 않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뱅어포가 더 칼슘이 많을 수도 있지요.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가 뭐 빼본 게 아니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멸치는 전부 찌거든요. 대부분 찌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고요. 마그네슘도 또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인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마그네슘 책 자체를 갖고 와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결핍 증상,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만성 피로. 현대인들 만성 피로 많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만성 피로가 생기면 간이 피곤한가? 내가 뭐 술을 많이 먹었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흡연을 많이 했나? 막 이런 것만 연상을 시키거든요. 근데 만성 피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또 긴장성 두통, 편두통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두통 많은 분들 많죠. 그런 분들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고요. 근육경련, 유아경련, 간헐성 파행증, 천식, 월경전 증후군, 수족냉증, 저혈압, 불면, 과동증, 우울증, 청각 이상, 신장결석, 방광결석, 담석,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칼슘보다 더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마그네슘 다음 주에 좀 풀을 거니까 이거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보통 사람들은 칼륨에 대해서 별 개념을 안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칼륨과 나트륨은 세포 안과 밖에 존재하면서 둘이 교대하면서 신경도 전달하고요. 통증도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4대 미네랄 하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네 가지를 꼽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칼륨은 세포막의 삼투압을 조절. 만약에 세포막의 삼투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액, 체액이에요. 그러니까 혈액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가 땀을 흘리는 그 땀에도 마찬가지고요. 알칼리에 관여해요. 그럼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뭐로 간다고요?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도 칼륨이에요. 내가 요즘 우울하고 막 하면 몸에 칼륨이 부족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또 근육과 신경세포의 기능도 유지시켜주고요. 그럼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쉽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수 있고요. 또 장의 연동운동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 되면 뭐가 돼요?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그네슘과 함께 삼투압 조절을 해주는 게 칼륨이에요. 그럼 칼륨은 어디에 많아요 지금? 바나나에 많죠. 귤, 사과, 복숭아, 감자 이런 데도 많고요. 감자 특히 어디에요? 껍질에. 그래서 이제 위장장애 있는 분들한테 감자를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핍 증상이 일어나면 극도의 만성 피로가 생긴답니다. 그다음 무력증, 또 저혈당증도 생긴답니다.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저혈당증이 생기니까 뭐가 또 생겨요? 당뇨도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식욕 강화, 식욕 감퇴, 그다음 신경장애, 무감각, 근육경련, 고혈압, 부정맥, 심장장애가 칼륨이 부족해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칼륨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칼륨은 반드시 나트륨하고 이게 비율이 맞아야 돼요. 또 그래서 나트륨을 보시게 되면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체액의 양을 조절해주고요. 체액의 산알칼리 균형을 맞춰줘요. 또 근육과 신경의 자극을 전달해주고 칼륨의 배설 촉진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설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칼륨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트륨 하나만 봤을 때는 되게 이게 없으면 안 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라면이나 이런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이 오고 한다는 얘기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건 나트륨과 소금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충분히 드시면 나트륨이 함부로 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돼 있거든요. 다 조절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먹었다든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었다든지 하면 나트륨 성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먹으면 같이 뭘 먹어줘야 되겠어요? 귤이나 사과나 복숭아나 감자나 바나나를 좀 먹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륨이 들어가 있는 알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연이죠. 아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연이 왜 중요할까요? 아연이 없으면 생식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사람이 사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래? 뭐냐면은 결국 종족 번식이거든요. 거기에 필수적인 게 아연인 거죠. 그래서 희대의 바람꾼 카사노바는 아연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큰 굴을 8개씩을 매일 먹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카사노바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혐오감을 나타내셨는데, 그 많은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카사노바를 어느 한 여인도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사노바가 되게 그 대인관계의 달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성편 측에 들어서 하는 모든 얘기를 들어줬대요. 그래서 모든 여성이 환영을 한 남자가 카사노바래요. 자, 그래서 아연은 양리작용 및 효과는 SOD의 구성 성분이에요. SOD는 뭐냐면은 항산화 효소예요. 내 몸에서 유해산소를 브라킹해주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 아연이에요. 또 핵산과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대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내 몸의 장기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정자를 형성해주고요. 전립선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아연이에요. 또 유아의 성장 발육,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연이고요. 미각과 후각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맛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음식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짜거든요. 왜? 맛을 못 느끼니까 자꾸 싱겁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소금을 많이 드세요. 원인이 뭐라고요? 아연 부족이에요. 또 상처 치유를 촉진해요. 그럼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상처가 잘 안 낫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집중력을 향상시킨답니다. 또 체액의 산 알칼리 균형을 조절해주고요. 비타민 A의 분포를 통해 피부 질환을 관여하고요.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킨답니다. 그럼 아연이 부족하면 뭐도 올 수 있다고요? 당뇨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미네랄이고요. 결핍 증상은 자연적인 미각, 후각의 상실. 자, 미각은 좀 전에 얘기했는데 후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 혀에서 미뢰에서 대부분 다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아무 맛인지 몰라요. 후각이 굉장히, 시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맛은. 그래서 후각이 상실이 되게 되면 편식을 하게 돼요. 모든 게 별로 맛이 없으니까. 또 시력이 저하되고요.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고요. 여드름, 탈모, 비듬,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자폐증, 과동증, 생식기 발달이 저하되고요. 정자 형성 장애, 유아의 성장 발달 장애가 되고요.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성 기능이 감퇴된답니다. 그래서 함유식품에는 굴과 조개류, 간, 엿기름, 땅콩, 양파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답니다. 겨울에 굴을 많이 먹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이게 꼭 뭐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굴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이 또 되게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지만 황보다는 조금 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철분이겠죠. 철분부터 볼게요. 양리작용은 각종 효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효소는 우리가 밥을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그게 포도당으로 쪼개지는 데까지도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 대사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침도 분비가 안 되고 위산도 분비가 안 되고요. 펩신이라는 거 그것도 분비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소화 효소거든요. 또 대사 효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철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소화장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체내에 환원, 산화환원 작용을 해주고요.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산소를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이 헤모글로빈이 하는데 철분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두통, 감정이 둔화되고요. 행동학습 능력이 저하되고요. 피로, 호흡곤란, 불면, 어깨결림, 수족냉증, 허약, 식욕부진, 체온 조절 이상, 면역력 저하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철분도 많이 드셔야죠. 근데 철분의 단점은 뭐예요? 흡수가 좀 난해하죠. 흡수가 난해하게 해서 철분제를 드시면 가스 찬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함유식품에는 콩류, 달걀, 푸른잎, 채소, 조개류, 해조류. 해조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황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황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중에 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마늘, 파, 무. 그래서 무를 먹고 트림하면 약간 매운 냄새 올라오죠. 마늘을 먹어도 매운 냄새가 나고요. 파를 먹어도 독특하게 약간 톡 쏘는 매운맛 있죠. 그게 황이에요. 그게 황성분인데 왜 또 그러면 황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양리작용이 뭐냐면 글루타치온의 구성 성분이에요. 글루타치온은 뭐예요? 피 속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생체의 산화환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그 박성호 박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게 황이에요. 그래서 마늘이나 이런 거, 파, 그 다음에 이제 무를 많이 먹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것도 황이에요. 또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주고요. 피부의 건조함을 방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황이에요.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면역력 상승, 세포의 수명을 결정해주는 것도 황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드시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결핍 증상으로서는 거친 피부, 건성 피부, 주부습진, 건선 여드름, 주름살, 피부 노화, 중금속 오염,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고요. 함유식품은 마늘, 파, 무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셀레늄이죠. 셀레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양소예요.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 비타민 E보다 1400배 이상의 항산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과산화지질의 생성 억제, 과산화지질, 세포 피, 동맥경화 이런 거 생기는 거를 다 만드는 것들을 줄여줘 버리는 거예요.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을 억제하고 과산화지질을 분해를 촉진시켜줘야 또 면역 기능을 향상하고요. 중금속 배출, 생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비타민 E와 협동하여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셀레늄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암세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요. 부족하게 되면 협심증, 부정맥, 만성 신염, 간경화, 암, 남성 불임, 조산, 사산, 유산, 유아돌연사 증후군, 근육통, 근육손실, 관절염 이렇게 걸린답니다. 함유식품은 브로콜리, 생선, 해산물 또 어디 있을까요? 양파, 마늘 여기에도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또 뭐 실리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양리작용은 SOD의 구성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뼈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구리도 헤모글로빈 생성에 관여하고요. 콜라겐 형성에도 관여하고 멜라닌 생성에도 관여하고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해줘요.
결핍 증상은 빈혈, 성장장애, 골다공증, 관절염, 운동실조, 털, 피부 색소 결핍, 백혈구 감소하고요. 혈청 콜레스테롤이 상승합니다. 굴, 갑각류, 견과류, 공유, 배합, 버섯에 많이 들어있고요. 구리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잘하는 행동이 다리 달달달달달 떠는 거 있죠. 다리 꼬고도 다리 막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많죠. 운동실조 막 이래서 막 살기 위해서 막 흔들어 대는 거거든요. 또 요오드는 뭐 갑상선에 관련된 거고, 요오드도 나중에 굉장히 이제 갑상선 암 환자들이 많아서 요오드도 제가 그거를 해드릴 거예요. 책으로 별도로 해드릴 거고, 실리콘 그러면 우리는 유리창 같은데 이렇게 고무만 실리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양리작용은 결합 조직에 결합되어 가교를 형성, 그러니까 잘 결합되어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리콘이 우리 창과 틀이 안 떨어지게 하듯이 우리 결합 조직에 이게 잘 안 떨어지게 뼈와 힘줄이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또 뼈의 석회화에 관여하고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알루미늄 체내 축적을 방지하는 거죠. 실리콘이. 그러면 뭐를 예방할 수도 있을까요? 알츠하이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딱 지금 알츠하이머가 알루미늄 때문에 생긴다고 결정난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핍 증상은 관절의 형성이 불량해지고요. 골다공증,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노화, 손발톱, 머리카락이 탄성이 저하된다. 실리콘이 없을 때. 그래서 함유된 식품은 정제하지 않은 곡물, 그 다음에 이제 무청, 고추, 콩, 사탕수수, 알팔파 이런 데 이제 실리콘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제가 꼭 해드려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책으로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간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들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미네랄을 또 많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챙겨 먹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